문재인 개성공단 집착심 무섭네. 한미공조 굳건? 돌아서면 딴소리. 민주당이 강원도 고성 산불 문재인 5시간 관련 음주, 보톡스 의혹을 제기한 우파 유튜브를 비롯 이를 유포한 75명을 추려 고발했습니다. 과거 박 대통령 세월호 관련 민주당의 처신을 생각하면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 하나 내지 않아 우파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현주 의원만이 민주당 고발 조치에 논평을 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투쟁력 있고 싸울 줄 아는 전사현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웰빙 정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의 자유한국당 전투력 수준으로는 절대 좌파 정권과 맞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통령이 산불이 난 지 5시간 만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타난 건 사실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1분 단위로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문제 3단계 생각나는데 문 대통령도 최소한 10분 단위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금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문재인 5시간 의혹 제기는 박근혜 7시간에 비하면 양반이라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하며 행적 밝히라는 국민들이나 방송에 대고 분개하지 마시고 과거 가짜뉴스부터 문제 제기하고 자신이나 여당 집권 세력이 한 말을 다 취소하고 사과한 다음에 분개하는 게 수순이다. 안 그러면 문재인 내로남불이 아예 대명사가 되지 않겠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은 2016년 11월 26일 제5차 촛불 집회에 앞서 서울 홍대 거리에서 열린 노변경문 행사에 참석해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 그 의문이 풀렸다.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다고 근거 없이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이해할 수 없듯이 이제 그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이제 그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아,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4월 지금까지 문재인의 주장대로 최순실 씨를 2년 가까이 먼지나도록 탈탈 털어 조사해서 개성공단 폐쇄에 최순실 씨가 연루된 진실이라도 밝혀진 건가요? 2016년 12월 12일 당시 통일부는 유언비어 확산시 사실관계 명확히라는 제목의 대국민 홍보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전 과정을 추적하여 조사와 취재를 겸하고 있는 우종창 대기자는 2017년 10월 7일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겨레 신문의 황당한 보도라는 제목으로 최순실 개성공단 관련 터무니없는 언론의 오보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 한겨레 신문 보도 중에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 기자들도 이제 잘못 시인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씨 작품이다. 이게 한때 우리 사회에 쫙 퍼졌습니다. 개성공단. 그게 한겨레 신문 이 기사예요. 비서실세 모임 기사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씨도 한 말도 아니고 이거는 개성공단 폐쇄는 한겨레 신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최순실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겨레 신문이 소위 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는 이 책에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실수를 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는 이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해야 된다. 이후 이승환의 항의를 받고서야 류익은 기자는 기사에서 그 표현을 바로 삭제했지만 오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러갔다 해요. 아니,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다가 이런 허위 기사를 보도를 했으면은 일면에다가 정정 보도를 해야지요. 왜 개성공단 폐쇄만 빼버립니까? 그래도 이 정도 뺐다는 거는 뭐 한겨레 기자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얼마 전 문재인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에게 개성공단 재개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공조 균열설이 흘러나왔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공조의 일치된 뜻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놓고는 한편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관세청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남북 경협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 남북 경협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과 토털 솔루션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역외 가공 적용을 현재 멈춰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남북 교역과 북방 무역이 활성화되는 경우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검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문재인이 개성공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게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남북 경협에 목숨을 걸까요? 그게 과연 비핵화를 위한 걸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2012년 4월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정은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한 때입니다. 그 김정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개성공업지구가 얻은 게 더 많다. 우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었다. 이런 경제 특구를 내륙으로 확대해서 개성공단 같은 거 14개 더 만들자. 이게 태영호 씨가 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 10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을 당초 목표대로 2천만 평 규모로 발전시키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겠다. 공교롭게도 2012년 4월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집권 초기에 했던 얘기와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연평도 천하람 사건이 남북관계 파탄위기 다했을 때 결정적 파탄을 막아준 게 개성공단.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의 이념을 떠나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과 경제 공동체를 이뤄 국민소득 5만 불을 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원하는 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하여튼 미북 협상 이게 결렬된 거 지금 세계에서 두 나라만이 잘 됐다고 협상이 잘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다 아니라는데 남한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은만 이 협상이 잘 됐다고 하는데 김정은 존엄께서 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북한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기만 구매하기로 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문재인에게 김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4월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한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남측이 위세 의존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 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실로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주장은 한마디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는 일종의 지령 또는 훈계로 보입니다. 퍽하면 중국에 조르르 달려가서 원조나 쳐받는 김정은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너과 종북끼리가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중국을 코앞거리에 지척에 두고 다양한 지원을 쳐받고 있지요. 식량 자급도 못해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는 주제에 북한이 위세 배격과 민족 공조를 강조한 것은 새롭지 않지만 김정은이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해 직접 이를 주문한 것은 북한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대화해 볼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의 말에 화답 형식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김정은의 말에 동의한다면서 아마도 훌륭하다는 엑셀런트 단어가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각자 어떤 입장인지 서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3차 정상회담은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엄청난 성장과 경제적 성공, 부를 이룰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는 날이 곧 다가올 수 있고 이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도 뒷말까지는 들어봐야만 전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진짜 비핵화할 생각이 있다면 그때 3차 정상회담 하자는 소리인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는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과 개별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참교육 당하고 새파란 김정은한테 오지랖 소리 쳐듣고 이제 아베한테도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진짜 과거 구한말처럼 스스로 국제외교 왕따 고립무원을 자초하며 우리 종북끼리만 외치고 있네요. 문재인은 무기 구매만 하지 말고 중단된 한미훈련 재개할 의사는 전혀 없나요?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